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평생소득 세미나에 오신 고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퇴직연금과 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으로 평생소득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근로자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평생소득에 대한 개념,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평생소득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평생소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금의 적립, 그리고 관리, 인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용어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신가요? 저는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고령화, 저출산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형 IRP, DB, DC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용어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는 들어봤다 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절반 정도도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계층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 계층이죠. 그리고 근로자는 기업에 고용되었다가 퇴직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해서 은퇴 후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업장을 그만둘 때까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해야 되죠. 자영업자는 특별한 제약 없이 계속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평균 퇴직 기간인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5년에서 12.5년에 해당되는 기간은 소득 공백에 빠지는 소위 말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근무 당시의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퇴직 이후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자산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64%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미국은 연금 부자라고 하죠. 연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7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착 은퇴를 하면 집만 덩그러니 보유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연금을 가지고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연금 백만장자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연금 퍼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금 퍼즐은 모든 사람이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를 하고 정작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소득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항상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생소득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평생소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소득은 자신의 수입이 평생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수입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 정답이 연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아시죠? 흔히 3층 소득보장체계라고 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죠. 그리고 2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퇴직하면 지급을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3층은 자기가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표를 거꾸로 좀 그려봤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평생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 그리고 은퇴 전후의 연령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전히 높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연금 자산으로 대체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날이 갈수록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이 연금 자산을 가지고 평생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적립, 그리고 관리, 인출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나의 은퇴 시점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평생 소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의 소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이 사적연금,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은퇴 이후의 소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평생 소득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저는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55세에 퇴직을 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도 퇴직연금은 가장 중요한 평생소득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되느냐도 잘 모르죠. 거기에 따라서 나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주로 퇴직연금 제도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용어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DB형이 무엇이냐, DC형이 무엇이냐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DB형이 무엇이냐, DC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DB형은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되고 DC형은 또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되냐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DB형은 그냥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내 퇴직금을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리의 요인이 없습니다. 대신 DC형은 회사가 나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입금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퇴직연금 외에도 근로자들은 사적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라는 상품입니다. IRP는 자기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입금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해서 IRP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적립할 때 연간 불입한도 1,8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IRP를 수령할 때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감면을 받고 연금소득으로 받으면 저리의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가입을 가능합니다. 저는 입사초년생은 매월 최소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개인형 IRP에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형 IRP 장점 간략하게 볼까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그리고 ETF, TDF 같은 펀드 등 다양한 운용 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요. 또 퇴직급여하고 자기 부담금을 합쳐서 자유롭게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세금 환급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든 매달 꼬박꼬박 넣든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납입 방법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우리 근로자들은 16.5%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 우리 근로자분들은 13.2%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상품 외에도 이 사적연금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보 사례 간략하게 좀 볼까요? 앞서 IRP에 대한 세액공제용으로 최대 한도 입금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상품도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서 일부 연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주와 같이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에 대해서 일부 보유를 해서 매년 배당금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쏠쏠하게 자금이 들어오고요. 연금보험 상품도 실질적으로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는 근로기간 중에 좀
좀 무의식적으로 한두 가지 상품은 좀 가입을 해서 연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도 전액 입금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에 납입을 하셨다면 다음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별로도 관리 방법이 좀 다른데요. DC는 DB에 비해서 특히 운용과 자산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만큼 퇴직금이 증가한 반면에 DC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을 해주면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건전성 검증이라는 것을 매년 해서 근로자들한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때 내 퇴직금이 정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 정도만 확인을 하면 돼요. 하지만 DC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산 운용을 해야 되고 또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용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DC IRP 가입자들이 자산 운용과 관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과 운용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 간략하게 볼까요?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율보증형 보험, 그리고 채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보험사의 실적 배당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와 같은 펀드 상품들이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DC하고 IRP 가입자들이 상품 운용을 할 때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70% 한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단 TDF는 100%까지 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위해서 최근 굉장히 큰 제도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사전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 운용 제도란 DC와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너치 효과를 이용해서 원리금 보장에 편중되어 있는 퇴직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너치 효과는 기본적으로 살짝 떠민다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자신의 투자 유형에 맞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제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과 관련된 미국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운용사인 벵가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벵가드는 인덱스 펀드와 낮은 보수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이자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벵가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국민들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운용 지시를 매번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꼭 디폴트 옵션을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디폴트 옵션 지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벵가드에서는 고객을 좀 계층별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정보를 보내는 거죠. 첫 번째 보낼 때는 고객님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다 정도의 가장 약한 단계라면, 나중에 보낼 때는 고객님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나중에 연금 자산이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보내면서 디폴트 옵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너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디폴트 옵션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규약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규약에 내용을 반영하였다면 금융기관별로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의 투자 성향이 맞는 유형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IRP 가입자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금융기관별로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7가지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투자 성향이 아주 초저위험이라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맞는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는 자산관리의 핵심은 역시 수익률 관리입니다. 운용 상품과 디폴트 옵션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수익률에 따른 장기성과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0세부터 55세까지 2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적립하는 가입자의 경우 2%의 수익률 차이에 따라 노후자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3%의 수익률을 운용한 가입자라면 노후자금을 2억 2,200만 원 정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의 수익률을 거둔 가입자라면 2억 9,400만 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7%의 운용 수익률을 거두었다면 실질적으로 3%의 가입자보다 2배가량 많은 3억 9,300만 원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률 차이에 따라 엄청나게 노후자금의 준비 규모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근로자이고 퇴직연금도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관리를 위한 3가지 노하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퇴직연금 자산과 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스팸처럼 보내온다고 다 지워버리기보다는 그 중에서 좋은 정보는 꼭 참조하셔서 운용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운용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디폴트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되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게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높은 리스크로 인해서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평생소득을 만드는 적립과 관리, 인출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인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55세 이상의 고객들도 이 퇴직연금 인출 전략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IRP로 입금이 되면 반드시 연금 전환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잘 꺼내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소득을 만들려면 결국 퇴직 후에 평생월급처럼 인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선의 인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항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에서 IRP로 입금이 되면 반드시 연금으로 전환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대출금을 갚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일시금으로 보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우선 연금으로 전환해 두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고요. 연금 전환 후에도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출 상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그에게 퇴직연금을 지급받으면 자식분들이 목돈을 지급해 달라든지 빌려 달라든지 이렇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쓰게 될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연금 잔액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 플랜을 수립하고 이 수령 형태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종신연금을 많이 떠올립니다. 종신연금은 연금 지급 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시점별 지출 규모가 다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금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종신형은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 자금에 따른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소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부 종신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연금 계획을 셀프 연금으로 형성하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셀프연금은 물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나 중도의 자금 인출 조정이 되지 않은 종신연금을 보완하는 연금 수령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액형, 물가연동형, 정기형, 수익수치형, 정률형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5가지의 셀프연금 유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형태를 재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크레바스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감소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해서 연금 지급 플랜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금융사별로는 정기적으로 일률 지급하는 정률형 지급 방식과 또 지급 주기, 지급액을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연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퇴직 후의 소비 규모를 측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연도별로 유형을 계속 변경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50대 후반 60세쯤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소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을 증가시킨 정액형의 금액을 조정해서 나가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는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더한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정액형이나 정률형으로 지정을 하면 고령 시점에서도 훨씬 유연한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지급 초기의 수익률을 증가시켜서 연금 원자를 지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초기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연금의 원자에 대한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나 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연금을 3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금 원자가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9억에 대해서 매년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만큼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연금 금액과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 금액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기 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액의 크기는 연금 원자와 연금 수령 기간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에 따른 세금을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에 들어간 자금에는 반드시 꼬리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세금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계좌의 자금 원천을 보면 비과세 자금,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상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원천별로 인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자금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을 했는데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자금, 이 비과세 자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 그리고 운용수익, 이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계좌는 자금 원천과 인출 순서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계좌에는 3가지 소득이 있다고 그랬죠. 비과세 소득, 1순위, 2순위 퇴직금, 3순위 소득공제받은 자기부담금, 그리고 운용수익. 1순위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순위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이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때는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순위 자기부담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만약에 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동일하게 기타소득세로서 원천징수가 종결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금 원천이 비과세 자금은 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실 과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까 1,800만 원까지 IRP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1,800만 원까지 다 넣더라도 절대 세제상에 불리한 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소득을 만들기 위한 연금 인출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강의가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다수는 자신이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또는 평생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적립, 관리, 인출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국민연금 고갈 등의 이슈로 퇴직연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일시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평생소득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5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소득 만들기의 핵심은 퇴직연금의 적립, 관리, 인출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B와 달리 DC 가입자들은 직접 운용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퇴직급여가 입금되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 수령기에도 운용은 중요합니다.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연금, 평생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